제가 요즘에 비삭발을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면 비삭발에 저도 생각이 좀 꽂혀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진짜 비삭발 많이 안 하셨는데 요즘에 진짜 많이 원하세요. 그래서 되게 많이 보고 있다가 내가 모르는 케이스가 있었네? 라면서 방금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괜찮다 이거는. 그래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이 케이스는 할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고민들이 많이 항상 여기 보면 사진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벌써 S&P 문신하신 자국도 있고요. 여기 밀도 떨어진 게 보이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패턴이 보통 이 전두부 전반적 밀도가 떨어지면서 이거 축 처져서 고민이신 분이 많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 밀도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은데 실제로 봐봐요. 이 틈들을 계속 계산하면 끝도. 한도 끝도 없어요. 왜냐하면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못 들어가고 여기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계산하면 못 들어간 틈도 굉장히 많고요. 들어갈 수 있는 틈들도 진짜 많아요. 계속 많아요. 이거를 조금씩 들어가다가 결국 동반 탈락이 생긴다. 계속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요즘 계속 계셔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런 케이스들을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아니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봐야 돼요. 특히 이제 메디케이션 약 잘 드신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니즈가 있으시면 보면 봐봐요. 이렇게 S&P도 하실 정도로 니즈가 있으시면 얘기를 잘해서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수술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까지는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뒷머리가 어느 정도 있으시냐, 그 다음에 나이가 얼마나 있으시고 얼마나 또 빠질 만한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다 일일이 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좀 딥하게 많이 나눠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처음 오실 때 머리 이렇게 내리고 다 가리고 오셨잖아요. 그럼 여기 고민이 무조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뒷머리를 보면 머리카락이 아주 굵진 않죠.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좁쌀처럼 쫄쫄쫄 지나가는 게 확실히 좀 좋았으면 좋겠다잉. 한번 가까이서 봐볼까요? 좀 쫄쫄쫄 지나가는 저 비절기 수술 한번 한 자국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재수술. 재수술이죠. 네, 재수술의 영역이고 그러면 우리는 한번 썼으니까 양이 좀 부족하네 라는 걸 보고 있으면 되고요. 근데도 S&P를 하신 부분들이 여기 뒤에까지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원하시는 게 좀 있구나 라고 여기시면 돼요. 사실 얼마나 좀 좋았으면 좋았을까. 이거를 우리가 직접 내보낸 것도 아니고 또 이걸 찍어서 내보내고 있으니까 사실 좀 얼마나 떨어져 보이겠어요. 잘 찍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찍고 편집하는 것들은 다 이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저희 마케팅 팀이 찍는 거는 이렇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습니다. 보면 이렇게 빈 곳들이 보이고요. 빗질 했을 때 가장 기능적으로 문제된 부분이 보이죠. 이 가르마 라인 중심으로 가르마 라인이 정면에서 보이니까 이 전두부를 포함해서 이 라인까지는 밀도가 좀 떨어져 있겠죠. 네. 자, 이 면적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면적을 밀도를 올리려고 들면 아주 많이 심으면 6,000모, 7,000모도 심어야 돼요. 밀도를 완전 올리려면. 그러면 뒷머리는 당연히 없거니와 나이도 젊으시면 그럴 필요가 자체가 없죠. 여기 뒤도 고민이시라면 일단 범위는 더 커져요. 적어도 여기 뒤가 고민이시고 저 앞까지 고민이다. 그럼 저는 적어도 한 2,000문항 부를 때 경우 많아요. 벌써 많은 거예요. 2,000문항이면 많아요. 이분은 여기 앞 라인, 헤어라인보다 약간 뒤로 설정되어 있죠. 그린 부분들이 라인도 안 반듯하죠. 왜냐면 라인을 반듯하게 만들면 또 반듯한 선이 보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밀도를 높이면. 그래서 일부러 자연스럽게 일 정도만 잡아주고 지금 빗질 했을 때 신경 쓰이는 부분들만 밀도 올리려고 드는 거예요. 자, 숙여봅시다. 자, 저 지점이 메인 타겟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기에만 한 2,000개 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통 2,000개 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딱 보면 1,402개만 심었죠. 네. 1,500개 미만으로 끊었단 말이에요. 저거는 진짜 효율적으로 아껴 심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밀도 올리려고 들면. 왜냐하면 마냥 많이 심을 수 없다. 그리고 재수술이고 나이가 젊다. 뭐 어디가 작전이냐 일일이 따져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흘끗 보고 얼마 심으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이거 제가 쪼잔해서 맨날 얘기하지만 이렇게 상담 시간이 길어서 계속 쳐다보는 거를 제가 능력이 없는 걸로 봐주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 절대 아닌데.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아무튼 이렇게 밀도를 올립니다. 여기 보면 여기 많이 심은 게 좀 보이죠? 이 중앙 라인들은 어떻게든 챙기는 게 옳고요. 여기 가마 주변 부는 어떻게 해서든 더 버리게 해드리는 게 저희 도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를 미리 많이 신경을 쓰시면 여기를 더 그만큼 못 챙기거든요. 물론 제한된 개수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거를 위주로 지금 밀도 싸움을 벌이니까 당연히 여기를 얼마나 더 심고 여기를 적게 심냐, 뭐 여기를 더 버리고 여기를 더 심느냐, 뭐 적어도 이 가르마 이쪽으로 타면 이쪽을 더 심느냐, 막 이런 얘기를 계속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럴 때 1400 정도를 심었고요. 자, 그리고 비삭발이니까 이걸 봐야지. 그리고 뒷머리. 뒷머리를 봐야죠. 1일 후가 좀 더 덜 그로테스크한데 좀 봅시다. 그로테스크하더라도 좀 봅시다. 자, 비삭발 이러고 있어요. 네. 직후는 진짜 적나라하네. 약간 적나라하죠. 특히 지금 수술이 재수술이니까 기본적으로 밀도가 떨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와이다트도 보이고 그 사이를 다시 파고들어서 비삭발로 좀 뽑고 있죠. 근데 차라리 이렇게 비삭발로 뽑으면 더 나아요. 이런 상황일 때 부분 삭발로 뽑아 한 곳을 좀 더 초토화시키느니 이렇게 교는 경우가 더 낫습니다. 실제로 이 아래 이 지역들도 이 지역들도 조금은 더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 지역들도 좀 더 갈 수도 있지만 아까 수술 전 기억나세요? 여기 보면 가마 위치 주변 분들이 더 좀 떨어져 있고 거기도 걱정하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부러 이런 데 좀 덜한 거예요. 이 사이드로 좀 더 뽑고 또 뽑을 개수들이 좀 남아 있겠지만 밀도가 많이 떨어진 부분들도 있겠죠? 네. 그래도 빈대는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빈대를 어떻게 하냐가 간 거죠. 요즘에는 펀치 사이즈들도 더 줄이려고 하거든요. 이게 2분의 1.0으로 뽑았는데 요즘은 0.9 막 쓰려고 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이제 좋은 거예요. 병원들끼리도 경쟁이 좀 심화되면서 어떻게 하면 뒷머리 흉터도 덜 남길 수 있느냐, 그 상황에서 밀도도 올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밀도를 올릴 때 단순히 생착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비절개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뒤에서부터 처음부터 안 잘라먹고 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수술하는 사람들이 대량이식을 주로 하겠죠. 팀들을 잘 갖추면서. 좀 더 잔소리를 하자면 그런 팀들을 계속 갖출 수 있는 여력을 계속 갖고 있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팀들이 작아도 할 수 있는 수술들이 있다고 그랬죠. 저는 한 2,000모낭을 기준으로 항상 얘기해요. 2,000모낭 기준으로 좀 더 작은 수술들이라면 팀이 작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한 4분 정도 들어와도. 근데 지금 우리는 적어도 7명, 8명 들어와서 한꺼번에 계획을 세우면서 쫙쫙 진행하잖아요. 이런 팀들을 꾸준히 갖고 있을 때 오세요, 많이. 그 얘기를 꼭 해야 돼요. 보시면 돼요. 3개월 때 보면 자, 이 위치를 보죠. 이제 동반 탈락 여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잡비치만 볼게요. 지금 보면 예전에 수술한 부분들도 같이 보이기 때문에 옆방향 비치를 하면 좀 더 굵은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저것들은 아마 예전에 심은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이번에 우리가 심어낸 부분들이 빠지지 않고 자라는 부분도 아주 일부 있겠지만 저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옆방향으로 보이는 정도의 어느 정도 굵어 보이는 머리카락들은 예전 수술한 부분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죠. 다만 수술 전과 비교해 봤을 때 밀도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은 부분들이 많으니까 동반 탈락이 많이 심하지 않았고 이 정도면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죠. 저는 항상 3개월 때를 기준으로 예전과 더 심하게 비교했을 때 더 심하게 빠져 있지 않으면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메인 우리가 다른 범위들이 이렇게 지나가죠. 그리고 6개월 때도 오시면 좋은데 6개월 때 안 오셨네. 진짜 중요한 시기에 6개월인데 이런 수술들은 9개월 때 한번 봅시다. 보면은 이제 정면에서 보이는 건 당연히 우린 이런 수술 안 한 거예요. 여기를 더 했지. 하지만 겹쳐지는 머리카락이 좀 더 있구나는 알 수 있을 것 같고, 위에서 보면 사진상 얼마나 부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제 영상을 보고 있지만 빗질 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부해 보일 수도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 비삭발 한 번 더 한 지점들의 밀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 중간 부분 많이 빼먹었죠. 봐봐요. 많이 없어졌죠. 빗질만 잘 하시면 그래도 이 길들이 좀 보입니다. 이거는 그러네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예민하게 봐야 되는 건 제 몫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고 여기 아래 지적을 좀 더 뽑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여기 밀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아마 모낭수를 제한해서 이것만 하자라는 걸 반복했을지도 몰라요. 진짜 여기 또 잃어버렸죠. 자, 그래서 중요해요. 첫 수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존 치료가 더 중요해요. 예, 이런 상황들을 계속 밀도를 올려야 되는 상황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재수일 때. 자, 이런 거 보는 게 저 할 일이에요. 얼마나 아직 덜 올라왔나, 아직 부족한 게 얼마나 보이냐를 보는 거고, 수술 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뭐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들이 보입니다. 6개월을 봐야 더 정확할 텐데, 예, 팔로업은 항상 오십시오. 한번 안 오시고 오시면 저도 궁금하니까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여기 밀도가 이 정도 올라가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올라와 있죠. 그리고 S&P 한 부분도 여전히 지나가고, 여전히 나중에 1년치 경별 보면 여기 밀도가 얼마나 떨어져서 불편하게 여기냐 그 관건 이거예요. 예. 봅시다. 그리고 나중에 1년 4개월이네. 1년 4개월이시면 조금 늦으셨는데, 제일 좋은 거는 수적으로 손가락 보려면 1년이 넘어서 1년 6개월 정도 됐을 때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지금 아주 좋은 시기죠. 자, 뒷머리 보면 길이 나 있죠. 자, 이거 봅시다. 뒤에 보면 이 길이 나 있는 경우가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을 통해서 좀 더 뽑은 게 보이니까 이런 부분이 수술에 안 좋은 점이죠. 그래서 아마 더 기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르면 좀 더 덜 비쳐 보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예. 항상 수술을 보면 이렇게 하면 좋아진다면 보지 맙시다. 이런 부분들 덜 만들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대신 여기를 얻으셨겠죠. 그게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좋아진 부분들을 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은 첫 번째, 나이가 젊고 뒷머리가 부족할수록, 그리고 수술을 반복했을수록 수술로서 완벽한 상황을 노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수술하는 사람들, 저 같은 의사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말릴 수 있는지도 고민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재단해서 그 부분만 정확하게 좀 더 투자를 하면 이런 식으로 가장 효율적인 좋은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더라 하더라도 역방향 비치를 잘하면 이렇게 비춰진 지점들을 다 알 수 있잖아요. 이 방향 비치, 네. 그러면 빈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관찰하는 게 우리 앞으로의 과제가 되겠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매번 얘기하지만, 동반 탈락이나 저런 사이에 심으면 기존 모발들이 죽지 않을까에 대한 것들은 이제 편견에 가깝고 진짜 올드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래된 생각이에요. 그 생각들은 요즘 벗어나서 사이사이 밀도를 올리는 부분들, 작업들을 잘 할 수 있으면 알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원장님들이 올려주신 컨텐츠 보면 정수리 사이사이 심으면 절대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죠.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근데 심을 수 있는 범위들이 있으면 심어냈을 때 밀도 올릴 수 있으면 올려드리는 게 맞을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아주 올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물론 과한 수술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상황이 되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굉장히 반성할 때도 있어요. 원하시는 게 많은데 과하게 들어가서 아무리 좋아졌어도 뒷머리 그만큼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만들면 안 되지만, 이런 경우들은 수술을 어느 정도 적당히 하고 잘 버틸 만한 여력을 만들어주는 게 얼마나 더 좋은지를 이렇게 수술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밀도를 올리는 수술들은 단순히 모낭 단위들만의 싸움은 아니에요. 이걸 얼마나 뒷머리를 좋은 거를 잘 골라내서 잘 뽑고, 잘 손상시키지 않고, 이걸 적절한 시간에 잘 배분해서 적절하게 보이도록 잘 심어주냐에 대한 싸움입니다. 많이 뽑으면 좋죠. 그러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하지만 수술의 난이도는 단순히 많이 뽑고 적게 뽑는 것만이 결정하는 건 아닌 거죠. 이런 수술들을 보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봐봐요. 이런데 이걸 봐야지. 나 저를 찍지 말고 이걸 찍어야죠. 이 비치를 좀만 더 찍읍시다. 위로 내려다 봤을 때. 네, 1년치 비치. 괜찮으시면 1년치 비치를 첨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 비치를 만들 수 있는 상황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죠. 수술적인 접근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저희 마케팅 팀장님이 고밀도 막 말씀 주시길래, 고밀도를 올리려면 막 이렇게 뭐 얼마가 필요하고 막 이렇게 계속 이제 마케팅 팀장님이 말씀 주시길래, 아니야, 고밀도를 올리는 방법들은 되게 여러 가지 있고 막 이렇게 막 설명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 담을 수 없는 얘기죠. 내가 마케팅 팀장님한테 되게 막 그렇게 제 성격상 그랬어요. 약간 미안하지만 그렇긴 했지만 모든 걸 숫자가 말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상담을 자세하게 받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더 쪼잔해서 얘기하자면 그래서 저는 점심도 굶고 상담하는 사람이니까 상담 시간이 길다고 못 나가는 병원으로 빠진 말아주세요. 방문 상담 꼭 필요한 네, 내용이에요. 방문 상담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다 달라요. 끝. 끝. 네.